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접종 첫날인 오늘 울산에서는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10명이 접종을 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신공항 효과를 극대화할 울산의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준주거 지역의 최대 허용 용적률이 최대 500%로 상향됐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이 활성화되겠지만 부동산 투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월 26일 뉴스데스크 울산입니다. 울산에서도 오늘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울산의 첫 번째 백신 접종자는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였는데요. 오늘 접종한 사람들 모두 아무런 이상 반응 없이 건강하게 귀가했습니다. 유희정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을 주사기에 담은 뒤 접종자의 왼쪽 팔에 주사를 놓습니다. 남구보건소에서 진행된 울산 지역의 첫 코로나19 백신 접종입니다. 울산의 1호 접종자는 남구 길메리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인 이동은 부원장입니다. 코로나 극복 희망의 첫 걸음을 내디딘 것 같아서 상당히 뿌듯하기도 합니다. 접종 첫날인 오늘은 65세 미만인 요양병원 근무자 10명이 보건소에 찾아와 백신 주사를 맞았습니다. 의사의 예진을 거쳐 건강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뒤에 접종이 진행됐고 백신 접종이 끝난 뒤에는 15분 동안 보건소에 머물며 건강 상태를 지켜봅니다. 오늘 접종을 받은 10명 모두 별다른 이상 반응 없이 건강히 귀가했습니다. 아프고 붓고 이런 거는 정상적인 반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3일이 지난 후에도 계속 유지가 되면 그때는 진료 보시는 게 좋고. 네. 접종 대상자들은 이제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불안감을 덜 수 있게 됐다는 반응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맞아야 되고 그리고 이 백신을 맞음으로 해서 하루빨리 그 면역 체제가 향상이 되어서 빨리 이 코로나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울산에서는 오늘부터 지역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65세 미만 입소자와 종사자 등 5,512명이 백신 접종을 받습니다. 접종을 해서 얻는 그 집단 면역 효과가 접종을 하지 않았을 때 얻어지는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을 생각해 봤을 때 접종을 하는 것이 훨씬 10배 이상 이득이 있다고 보고요. 접종은 모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진행되며 백신 접종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이상 반응에 대처하기 위한 신속 대응팀이 접종 기간 동안 운영됩니다. MBC 뉴스 유희정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동남권 신공항 입지가 부산 가덕도로 확정된 건데 실제 공사로 이어지기까지는 여전히 난관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울산은 신공항 파급 여파에 대비해 발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유영재 기자입니다. 동남권 신공항이 들어설 부산 가덕도. 2030년 부산 세계엑스포 개최 전까지 공항을 개항한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특별법은 이 같은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사전 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항 건설이 본격 추진되면 접근 도로망도 빠르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울산시가 요구하는 부울경 광역철도와 GTX, 공항 터미널 등을 얼마나 반영시키느냐가 관건입니다. 송철호 시장은 동남권 지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이제는 조기 착공, 조기 완공을 위해 공항 건설의 속도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이 들어서면 울산의 산업 전반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입니다. 현재 울산에서 생산되는 전기차 배터리와 핵심 부품은 긴급 운송이 필요할 경우 인천공항까지 가져가 수출하고 있습니다. 신공항이 들어서면 항공을 이용한 고부가 가치 산업을 키우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울산공항 이설 등을 두고도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중구와 북구는 울산공항으로 인해 도시 개발에 지장을 받고 있다며 고도 제한 완화 또는 공항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공항을 만든 이후 지금까지 주변 일대 여건이 너무 크게 변모했고 또 공항 이용 편익에 비해서 공항이 없어지고 난 이후에 이 일대를 개발하는 이익이 훨씬 더 클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 특별법에 따라 추진될 신공항은 여전히 많은 장애물을 안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방에 제2국제공항을 만드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적지 않으며
대규모 매립에 따른 환경 훼손을 우려하는 환경단체들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유영재입니다. 울산시가 준주거지역의 최대 허용 용적률을 350%에서 500%까지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투기를 조장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문희 기자입니다.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 재건축이 예정된 이 아파트는 최대 허용 용적률이 350%였지만 지난해 9월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면서 500%로 상향됐습니다. 용적률이 높아지면 건물을 높이 세울 수 있어 수용할 수 있는 가구 수가 늘어납니다. 개발자 입장에서는 사용 범위가 커지고 주민들은 추가 부담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가 부담이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힘듭니다, 사실. 그래서 그 용적률이 그게 돼야 그게 재건축이 될 수 있는 실행 가능성이 있지. 울산시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준주거지역의 최대 허용 용적률도 500%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지역의 준주거지역은 중구와 남구에 밀집해 있어 울산 구도심이 슬럼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땅값 상승을 부추겨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의 수익들 더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지역에서는 용적률을 좀 더 올려주라는 요걸 계기로 해서 좀 있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듭니다. 정비 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않고 주민 제한으로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 절차도 생략하겠다는 울산시. 낡고 불편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기회가 될지 부동산 시장의 투기를 조장하는 촉매가 될지 결과는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김문희입니다. 울산에서 장례식장 연쇄 감염 확진자 3명이 발생해 코로나19 환자가 누적 1,008명이 됐습니다. 북구에 사는 50대는 978번 확진자의 직장 동료입니다. 10대 미만 어린이인 1,007번과 1,008번 확진자는 969번 확진자의 자녀입니다. 이들 모두 부산 장례식장 관련 간접 접촉자들이며 자가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울산 시민에게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 일부에 대해 지자체가 환수 조치를 결정했지만 100건 중 25건은 반환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 지급 건수 중 세대 분리 등의 이유로 지원금이 잘못 지급돼 환수 조치 대상이 된 경우는 305건이지만 현재까지 75건에 달하는 2,500만 원이 반환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친동생이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자 자신이 사고를 낸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내려 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 9단독 문기선 판사는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9년 9월 보험 미가입자인 친동생이 차를 몰다 시내버스를 추돌하는 사고를 내자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버스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동생이 운전한 사실이 찍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부터 나흘 동안 남구청장 재선거에 출마할 후보를 결정하기 위한 당내 경선에 들어갑니다. 후보를 뽑기 위한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치러지며 국민 여론조사는 28일부터 3월 1일까지 진행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현재 김석겸 전 남구 부구청장과 박영욱 홍보소통위원장, 이미영 울산시의원이 경선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제로부터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순국 선열과 애국지사를 기리기 위한 울산 항일 독립운동 기념탑이 준공됐습니다. 기념탑 둘레에는 고헌 박상진 의사와 외솔 최연배 선생 등 서훈을 받은 울산 출신 항일 독립유공자 102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울산시는 기념탑 건립에 따라 올해 3일절부터는 이곳에서 국가유공자 유족과 시민이 참석하는 참배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2회 울산 수소산업의 날 기념행사가 오늘 울산 테크노파크 본부동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자동차, 건설기계 부품연구원 등 6개 기업과 기관은 수소건설, 산업기계 실증과 보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수소전기차 넥소카페 동호회가 기념식에 참석해 울산시가 수소전기차 보급에 힘써줘 고맙다며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추진되는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사업과 관련된 외국인 직접 투자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이 사업에 참여하는 에퀴노르 등 5개 민간 투자사의 외국인 직접 투자액을 분석한 결과 모두 1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투자액은 국내 외국인 투자기업 법인 설립과 초기 사업 준비금으로 활용됩니다.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울산 구치소 종사자 236명을 코로나19 선제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검사는 서울 동부구치소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선 데 따른 것으로 지난달 8일부터 매주 1회 이루어졌습니다.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또 고위험 시설인 산후조리원 종사자 155명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검사에서도 모두 음성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울주군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두동, 두서, 거점형 공공타운하우스 조성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두동지구의 경우 구역이 불합리하고 수요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부결했습니다. 두서 지역의 경우 구역을 재검토하고 기존 취락과의 조화, 교통 여건 등을 들어 재심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울주군은 외곽 지역의 인구 유입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두동의 704가구, 두서의 652가구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